2018년 5월 30일 오후 6시 15분 영국령 맨섬 더글라스 30세의 댄닌이 BMW S1000R를 타고 출발선에 섰다. 어젯밤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10년 만에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야. 그가 친구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외친 말이었다. 완벽한 날씨, 완벽한 컨디션, 완벽한 바이크,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런데 뭔가 불길했다. 정비구역에서 한 늙은 정비사가 캘린더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5월 30일이군. 정확히 15년 전 오늘 2003년 5월 30일 TT의 전설 데이비드 제프리스가 똑같은 레이스에서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제프리스는 TT 3회 우승자였다. 그 누구보다 코스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5월 30일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5월 30일을 저주받은 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 아일리시 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맨섬. 이 작은 섬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터사이클 레이스가 열린다. 그 레이스의 이름이 바로 맨섬 TT다. 맨섬 TT는 다른 레이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일반 레이스는 전용 서킷에서 열린다. 5에서 6km의 안전한 코스, 최고 상태의 레이싱 전용 도로, 가드레일과 에어백이 완비된 곳에서 말이다. 하지만 TT는 일반 도로에서 열린다. 60.7km의 공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것도 타임 트라이얼 방식이다. 일반 레이스처럼 모든 라이더가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30초 간격으로 한 사람씩 출발한다. 순수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집 담벼락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코너를 돌고 전봇대, 돌담, 나무들 사이를 시속 300km로 질주한다. 가드레일도 없다. 에어백도 없다. 오직 거친 도로와 나무들과 돌담, 그리고 219개의 코너를 모두 암기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 1907년부터 시작된 모터사이클 레이싱의 성지,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라이더들이 꿈꾸는 무대다. TT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로드 레이싱의 황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선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 레이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190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260명이 넘는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2.2명이 죽는다는 계산이다. 다른 어떤 모터스포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위험한 레이스에 매년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자원해서 참가한다는 것이다. 상금? 우승에도 겨우 2만 파운드. 목숨을 걸 만한 액수가 아니다. 그들이 TT에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순수한 열정이다. 그중 한 명이 댄닌이었다. 댄은 어린 시절부터 바이크에 미쳐 있었다. 아버지 리처드의 영향이었다. 리처드도 한때 아마추어 레이서였고 아들에게 바이크의 매력을 물려줬다. 하지만 댄의 꿈은 단순히 바이크를 타는 것이 아니었다. 맨섬 TT에서 우승하는 것이었다. 영웅이 되는 것이었다. 2008년 21세의 댄은 먼저 맨스 그랑프리에서 데뷔했다. TT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마추어 레이스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신인이 3개의 레이스에서 모두 우승한 것이다. 맨스 그랑프리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언론들이 떠들어댔다. 댄닌, 맨섬의 새로운 별 탄생. 하지만 댄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맨섬 TT였다. 2009년 댄은 드디어 TT에 도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TT는 맨스 그랑프리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다. 세계 최고의 프로라이더들이 참가하는 무대였다. 첫 TT에서 댄은 톱10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었다. 그 후 거의 10년간 댄은 TT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늘 아쉬웠다. 우승은커녕 시상대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5위, 6위, 7위. 항상 아깝게 시상대를 놓쳤다.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댄이 가족들에게 자주 했던 날이었다. 20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부족했다. 아마추어 라이더였던 댄은 늘 낡은 바이크로 버텨야 했다. 다른 라이더들이 최신형 머신을 타는 동안 그는 중고 부품으로 조립한 바이크로 싸워야 했다. 후원사도 없었다. 팀 지원도 없었다. 오직 가족의 도움으로만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었다.
2016년 댄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진 것이다. 시즌 전체를 날려버렸다. 나이도 3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퇴를 예상했다. 하지만 댄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7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슈퍼스톡 TT 레이스. 댄은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코너마다 한계까지 공격했고 직선에서는 용감하게 스로틀을 열었다. 결과는 3위, 생애 첫 TT 시상대였다. 그때 그가 기록한 최고 속도는 평균 시속 209km. 그리고 개인 최고 랩타임 17분 7초였다. 시상대에 오른 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맨섬 전체가 그를 축하했다. 지역 신문들이 일면에 그의 사진을 실었다. 이 성과로 댄은 꿈꿔왔던 BMW 공식팀 계약을 얻었다. 타이코 BMW 팀, 북아일랜드의 명문팀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BMW S1000RR 999cc 엔진에서 뿜어내는 200마력의 괴물, 가격만 2억 5천만 원이 넘는 레이싱 머신이었다. 최고 속도 시속 300km 이상, 0에서 100km까지 단 3초.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바이크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얻은 것이다. 처음 BMW에 올라탔을 때 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1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2018년 시즌 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진짜 우승을 꿈꿀 수 있었다. 5월 26일부터 TT위크가 시작되었다. 댄의 컨디션은 최고였다. 5월 29일 화요일 밤 슈퍼바이크 예선 세션. 댄은 코스를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17분 6초 994, 평균 시속 212.8km. 개인 최고 기록을 무려 3km나 경신한 것이다. 정비구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다. 동료 라이더들이 그를 축하했다. 타이코 BMW 팀 크루들이 환호했다. 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밤 댄은 잠들기 전 SNS에 글을 올렸다. 10년을 기다렸다. 내일이 그날이다. 해시태그 TT2018, 해시태그 BMW, 해시태그 팀 타이코. 5월 30일 수요일. 날씨는 완벽했다. 맑은 하늘, 적당한 바람, 이상적인 기온. 레이스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오후 5시, 댄은 정비구역에서 장비를 점검했다. 헬멧, 가죽 수트, 장갑, 부츠, 그리고 가장 중요한 BMW S1000RR. 어젯밤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그 바이크. 팀 크루들이 바이크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후 6시 15분, 댄의 출발 순서가 왔다. BMW의 1000cc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댄이 스타트했다. 첫 번째 랩은 워밍업용이었다. 바이크와 타이어가 충분히 달궈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랜드 스탠드를 출발해 더글라스 시내를 따라 달렸다. 시내 구간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시속 100km 정도로 천천히 산악지대로 들어서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까지 순조로웠다. 댄의 BMW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뒤에서는 해리슨이 따라오고 있었다. TT의 또 다른 스타 라이더였다. 두 라이더의 속도 차이는 불과 0.5초,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코스 중반부를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문제없었다. 엔진 사운드도 완벽했고 서스펜션도 정상이었다. 이제 코스의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가장 위험한 구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22마일 지점, 처치타운 코스에 들어섰다. 이곳은 TT 코스에서 가장 빠른 구간 중 하나다. 양쪽으로는 거대한 나무들이 벽처럼 서 있다. 실수할 여유가 전혀 없다. 댄은 이 구간을 수백 번 지났다. 어젯밤에도 문제없었다. 하지만 5월 30일은 달랐다. 시속 280km. 갑자기 댄의 세상이 미끄러져 나갔다. 바이크의 앞바퀴가 그립을 잃는 순간 댄은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친구 해리슨의 절망적인 외침 소리가 들렸다. 바이크가 댄의 밑에서 사라져버렸다. 너무 빨랐다. BMW는 나무들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충돌음이 처치타운 계곡을 찢었다. 새들이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BMW의 엔진 소리가 멈췄다. 해리슨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다른 라이더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댄은 나무에 박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즉시 적기가 올려졌다. 모든 레이스가 중단되었다. 구급차와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다. 댄닌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외상이었다. 앞 타이어가 그립을 잃은 층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바이크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한 BMW 전문가들도 기계적 혈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날씨도 좋았고 타이어도 정상이었다. 전문가들은 레이싱 인시던트라고 결론지었다. 극한의 스피드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는 뜻이었다. 댄의 아버지 리처드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댄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갔다.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2018년 TT에서 댄니는 유일한 사망자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TT 역사상 147번째였다. 정확히 15년 전 같은 날 데이비드 제프리스도 목숨을 잃었다. 5월 30일의 저주는 실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중요한 것은 댄닌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월 30일 그날의 데이비드 제프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15년 후 똑같은 날에 운명은 반복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댄니는 이제 영원히 가장 빠른 속도로 맨섬의 하늘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속도로. Well, I don't really think about it, to be honest. You know, there's dangers in everything you do in life, and I suppose, you know, as long as you're having fun, you know, if you thought about how dangerous everything was, then you wouldn't do it, would you? So. Messages have been pouring in tonight on social media, including this one from MLC David Cretney. I can't believe this. So sad. Dan was a lovely young man, always smiling. My sincere thoughts with his family and close friends.